예, 인공지능 바이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 전체 로드맵 중에서 지식 보연과 추론, 그죠? 오토마톤과 인공지능, 여기 마코브 체인의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많이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탐색과 최적화 기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탐색과 최적화 기법은 이제 뭐 탐색하려면 뭐 상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태 공간을 만들고 탐색하고 탐색의 종류에서 그죠? 맹목적 탐색, 정보를 이용한 탐색, 뭐 게임 탐색, 뭐 만족 문제, 최적화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알고리즘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이런 탐색과 최적화를 할 때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모르면 사실 언제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요즘은 사실 다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탐색과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해답 중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많은 후보 중에서 적당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탐색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원래 그렇죠. 뭐 친구랑 뭐 약속 장소 가서 잡는다 그러면 어디를 잡을 건지를 또 탐색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소주를 먹을 건지 맥주를 먹을 건지 뭐 걷는 거든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그 조건에 맞는 장소를 탐색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해답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에서도 보면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정의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보시면 탐색의 정의에서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인공지능에서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갖다가 상태의 공간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상태의 공간으로 표현을 해야만 그 상태에서 뭔가 알고리즘 돌리거나 뭐를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고 이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를 찾는다. 그럼 요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탐색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탐색하려고 하면 문제라는 거, 주어진 문제 갖다가 어떤 그 상태의 공간으로 표현을 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예, 그게 되어야 하고요. 그럼 그 상태의 공간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바둑을 둔다. 그러면 이제 바둑을 두고 나면 둘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걸 다 트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알파고 같은 게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바둑에서 둘 수 있는 그 다음 자리를 갖다가 그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의 최적화를 찾는 것. 그걸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런 알파고에서의 탐색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둑이라는, 인간이 볼 때 바둑이지만 그거 갖다가 이진트리는 아니죠. 트리 구조로 표현하는 그런 상태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상태 공간과 탐색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문제를 상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상태 공간을 만들어 놔야 컴퓨터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에서 뭐 솔루션을 듣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공간과 탐색에 대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죠.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성교사와 식인종 강 건너기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세 명의 선교사와 세 명의 식인종이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 배에는 두 명밖에 못 타. 근데 식인종 수가 선교사 수보다 많으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잡아먹어. 이게 문제죠. 이때 이 6명이 무사히 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떻게 건너면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 그럼 이것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컴퓨터로 푼다는 건 인공지능으로 푼다는 얘기니까 풀려고 하면 이거를 상태공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선교사 3명, 식인종 3명, 강 레프트, 그죠? 강 오른쪽에는 선교사도 없고 식인종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죠. 식인종 2명이 먼저 배를 타고 MR 공유하면 건너죠. 그럼 어떻게 되죠? 31L, 02R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식인종 하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00335 되는 거죠. 솔루션을 해결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게 주어진 문제를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태의 공간으로 표시하고 이 상태의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탐색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킨 문제, 여기 뒤에서 배웁니다. 틱택톡, 수능 판매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거를 상태 공간으로 표현하고 표현되는 상태 공간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에서 보시면 탐색하는 그죠? 방법이 많이 나왔다.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탐색을 해서 문제의 어떤 해를 구한다고 할 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해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움직여서 만들어진 상태가 해인 경우가 있다. 뭐 두 가지가 그죠?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이 상태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상태 공간으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표현이 되어야만 컴퓨터에서 그걸 탐색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사고체계와 컴퓨터의 사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태 공간으로 표현할 때 표현된 상태 공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탐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태 공간에 대한 각각의 탐색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이제 읽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진짜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한 걸 정리하면 상태 공간은 그죠? 문제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요. 해를 구한다는 것은 상태 공간을 체계적으로 탐색해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상태 공간에 있는 상태 공간을 갖다 표현하는 어떤 그래프 같은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상태 공간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태 공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상태 공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리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상태 공간의 의미, 탐색으로 해를 구한다는 것, 상태 공간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시면 요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이게 상태 공간 그래프라고 해서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ABC 세 개의 장난감 블록이 바닥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짰는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있느냐? 여기 ABC가 여기가 요 점이 이제 ABC가 바닥에 있는 상태죠. 그럼 볼까요? C 플로어에 있는 C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C를 올린다.
C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를 갖다가 올린다. 그러면 이게 A로 올라갈 수도 있고 B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죠? 두 가지 상태. 그래서 보면 C가 A 위로 올라간 것. C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C를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B로 올라간 상태. 그럼 여기서 보면 C를 B로 옮긴다. 그죠? C를 B로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U로 옮기는 거죠. 옮기면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옮겨지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 그래서 마룻바닥에 있는 ABC 세 개를 놓고 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표현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상태 공간 그래프라고 해요.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요것이 이제, 요것이 그 중에서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한 예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앞에 페이지에 보면, 상태 공간 그래프라는 용어가 맨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룻바닥에 있는 ABC를 갖다가 ABC로 쌓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태 공간 표현을 하고, 이걸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상태 공간 그래프, 문제를 상태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탐색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상태로 표현한다 하는 것, 탐색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탐색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표현하는 상태 공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탐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탐색할 때 보면, 맹목적 탐색, 볼게요. 정보를 이용한 탐색, 게임 탐색, 제약 조건을 만족한 문제, 최적 경로 탐색, 최적화, 이런 6가지 종류가 이제,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종류가 6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까지인데,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요 정도만 하시면, 넘치죠. 너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맹목적 탐색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 탐색은 블라인드 서치라고 합니다. 요런 용어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의 공간 같은 거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조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트리 구조 같은 거 할 때 문제 같은 게 이제 문제가 틀이었거나 아니면 문제 공간이 트리를 표현했다거나 하면 그걸 트리를 탐색할 때 보면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 주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 깊이 심화 탐색, 그러니까 양방향 탐색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아서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다. 이거 뭐라고 하냐? 맹목적 탐색인데 맹목적 탐색은 어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탐색해 나가는데 탐색해 나갈 때 탐색해 나가는 대상은 이런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탐색하는 것이고 깊이 먼저냐 옆으로 먼저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좀 이따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맹목적 탐색은 키워드는 뭐냐? 맹목적 탐색은 트리 구조를 탐색할 때 쓰는 것이다. 어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찾는 것이다. 그 순서대로 찾을 때 깊이 있는 걸 찾을 거냐, 옆에 있는 걸 찾을 거냐가 문제다. 요것들을 좀 조화롭게 믹싱한 것이 반복적 깊이 심화 양방향인데 그렇게 많이 안 쓰여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정보 이용 탐색 두 번째 얘기죠. 정보 이용 탐색은 뭐냐면 어떤 공간에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다 그래서 휴리스틱 탐색이라고.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보 이용 탐색에는 이제 먼저 언덕 오르기, 그죠? 앞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것부터 고르겠다 이런 거죠. 최상 우선,
빔 탐색, 에이스타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 탐색은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요 뒤에 설명합니다. 어쨌든 정보 이용 탐색은 뭐냐면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탐색의 효율을 높이는 탐색이고요. 이런 방법은 요 5가지가 있다. 이해하셨죠? 게임 탐색은 뭐냐면 뭐 틱택토나 체스나 장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매번 아니고 그 순간, 지금 현재 순간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두는 거를 뭐 선택하는 걸 갖다가 게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탐색에는 미니맥스, 알파베타 가지치기가 있고요. 몬테카를로 틀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고 같은 것들은요, 요 몬테카를로 틀 탐색을 사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게임 탐색에 있는 미니맥스, 알파베타 가지치기나 몬테카를로 틀 탐색은요, 제가 따로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요건 게임 탐색은 매 순간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매 순간에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 이해하셨죠? 맹목적 탐색이나 정보위원 탐색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하나하나는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만족 문제는요, 어떤 특수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에 따른 해를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백트래킹 탐색, 제약 조건 전파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괜찮죠. 그 다음에 최적 경로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 경로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비용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거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서 최적 경로 탐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요. 이런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쪼개죠. 쫙 쪼개가지고 문제를 탁 쪼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최적 경로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정해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앞으로도 뭐 나중에 예를 한번 들어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걸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허용되는 값들 중에서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가장 기준에 잘 만족하는 걸 찾는 것이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최적화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조합 최적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으냐, 최고다는 아니고 최적화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조합 최적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다음에 계산 과정을 할 때 계산 과정에서 최적화, 이건 이제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말이 좀 잘못했어요.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뉘앙스가 안 나는데요. 실제 동적 프로그램은 계산 과정을 최적화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수를 최적화한다. 그럼 어떤 목표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최적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그걸 함수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 제곱 평균법, 라그랑주 함수 이용하는 법, 그리고 경사각법이 있습니다. 경사각법은요, 딥러닝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최적화 중에서 함수 최적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적화에는 조합 최적화, 계산 최적화, 함수 최적화가 있고요. 조합 최적화에는 대표적인 게 유전자 알고리즘, 계산 최적화에는 동적 프로그래밍, 함수 최적화에는 경사각법. 아시겠죠? 뭐 최소적과 평균법도 아주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 이론에 대한 거니까요.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뭘 설명드렸냐면 상태 공간과 탐색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럼 상태 공간과 탐색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탐색에는 맹목적 탐색 아셨죠? 깊이 우선 정보 이용, 게임, 제약 조건 만점 문제, 최적화 탐색, 최적화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에서 어떤 게 속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각각이 어떤 분류가 어떤 게 있고 각 분류별로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